안녕하세요. 저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나 고객분들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오픈서치의 스토리지 레이어, 그리고 성능 오토 튜닝, 그리고 ML 기능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 거고요.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의 기반인 오픈소스, 오픈서치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 클러스터를 확장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픈서치의 머신러닝과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의 이름이 아마존 오픈서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픈서치 서비스는 매니지드 서비스로 쉽게 클러스터의 배포, 운영, 스케일을 도와줍니다. 그럼 오픈서치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픈서치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어 검색을 지원하고 부울리언 쿼리와 같은 원하는 검색을 위한 다양한 쿼리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또 기본적인 랭킹을 넘어서 고객이 원하시는 검색 우선순위에 따라 이런 랭킹을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검색 기능은 오픈서치의 코어가 루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루신은 인버티드 인덱스라는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해서 원하는 검색 결과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저장해 줍니다. 오픈서치는 이런 루신을 클러스터의 분산 형태로 저장해 주기 때문에 수많은 검색 요청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고객분들이 오픈서치를 사용해서 로그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큰 볼륨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클러스터에 분산해서 저장해서 우리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 보안 등과 같은 관련된 로그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죠. 또 오픈서치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로그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서 시각화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계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통계 정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서치 대시보드를 통해 모니터링할 매트릭에 대해서 알람을 설정해서 담당자에게 알람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픈서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면 서버나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들이 왼쪽 위처럼 생성이 될 텐데요. 제이슨 도큐먼트로 오픈서치의 문서마다 혹은 벌크 형식으로 인덱싱을 하시면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페르소나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REST API나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비스의 문서를 검색하거나 저장된 데이터의 통계를 데이터 어널리스트가 분석하시거나 데브옵스 혹은 보안 전문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서치 대시보드고요. 시계열의 라인 그래프, 스택 바 차트나 누적 차트 등을 이용해서 현재 시스템의 상태나 이슈별 카운트, 문제의 루트 커즈를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오픈서치의 고객분들입니다. 스타트업에서부터 엔터프라이즈까지 그리고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사용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 우버, 삼성 등 모두 익숙하신 고객사에서 이미 도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엘라스틱서치와 키바나 관련 라이센스가 변경이 되었고요. 버전 7.10 이후부터는 이 두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가 아닌 것이 되었고 저희 아마존에서는 지속적으로 커뮤니티를 돕고 오픈소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엘라스틱서치를 포크해서 오픈서치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엘라스틱서치의 7.10 버전이 오픈서치, 그리고 키바나의 7.10 버전이 오픈서치 대시보드로 포크되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오픈 디스트로 for 엘라스틱서치라고 해서 아마존 엘라스틱서치를 직접 설치해서 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는 기존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보안이나 머신러닝, 알람과 같은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모두 새로운 오픈서치 프로젝트로 합쳐졌습니다. 혹시 기존에 아마존 엘라스틱서치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제가 오픈서치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짧은 데모 영상을 저희 AWS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고 이참에 그라비톤2 인스턴트로 변경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셔서 그라비톤 칩의 성능과 비용 효율성의 이점을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고객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클러스터를 확장하면서도 비용을 최적화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Dedicated Reader Node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오픈서치의 리더 노드들은 클러스터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샤드와 그 복제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며 클러스터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이 리더 노드의 메타데이터의 한계가 클러스터의 사이즈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최대 클러스터 사이즈는 3PB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데이터 노드들이 보이는데요. 최신 데이터를 보통 핫 데이터 노드들에 저장하게 됩니다. 핫 데이터 노드는 오픈서치 도메인 생성 시에 선택하시는 R6G, M5 같은 인스턴스 타입의 노드로 보시면 됩니다. 오픈서치의 확장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데이터 노드를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요. 추가할 때마다 추가한 데이터 노드에 컴퓨팅 및 스토리지 자원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데이터의 저장만 늘어나는데 이런 컴퓨팅 자원을 늘리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되는 원인이 됩니다. AWS에서는 2020년 5월에 울트라웜 스토리지를 출시했습니다. 울트라웜의 인덱스 데이터는 S3에 위치하고 울트라웜의 데이터 노드가 이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캐싱하고 충분히 빠르게 쿼리에 답해줍니다. 데이터 저장에 S3를 사용하기 때문에 9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맨 밑에 울트라웜 노드가 중간에 핫 데이터 노드들과 따로 그려져 있어서 헷갈려 하시는 고객분들이 있는데 울트라웜에 있는 인덱스들도 핫 데이터 노드들에 있는 데이터들과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쿼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핫 노드에는 한 달치 최신 데이터를 저장하고 한 달 이상 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울트라웜 노드로 보내게 하셔서 비용을 절감하시면서도 1년치 이상의 데이터를 비용 효율적으로 서비스하실 수 있는 거죠. 최대 사용하실 수 있는 클러스터의 사이즈는 리더 노드의 메타데이터의 제한에 따르기 때문에 여전히 3PB입니다. 저희 고객분들은 아마 3PB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하시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데이터는 서비스에서 쿼리하지 않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저장하셨다가 필요할 때 분석하시기를 원하실 수 있죠. 그래서 2021년 5월에 콜드 스토리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울트라웜 스토리지에서 이미 컴퓨팅 자원인 노드와 인덱스를 저장하는 스토리지가 분리된 것을 보셨을 텐데요. 서비스하지는 않지만 저장해 두실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콜드 스토리지에 저장되도록 라이프 사이클을 적용하시면 S3에 준하는 비용만 지불하시면서 인덱스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에 따라서 콜드 스토리지로 보내서 저장하다가 검색이나 분석이 필요할 시에 다시 울트라웜으로 올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콜드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려면 울트라웜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버라이즌의 경우에도 콜드 스토리지를 통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오랜 기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이폰 출시나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특정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런 콜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울트라웜으로 올려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오토튠이라는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분산 시스템의 컨피규레이션을 잘못 설정하면 성능 문제를 겪기 쉬운데요. 우리 워크로드나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설정을 튜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분산 클러스터를 운영할 때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의 워크로드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설정을 변경하면서 비용과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토튠 기능은 우리 클러스터를 깊이 있게 관찰해서 스스로 측정하고 클러스터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적용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요청 큐 사이즈나 데이터 캐시 사이즈, 그리고 JVM의 힙이나 GC를 위한 영 제너레이션 설정 같은 것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아마 오픈서치를 깊이 있게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런 설정을 이미 많이 고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마존 오픈서치에서는 자동으로 클러스터를 관찰하고 무중단으로 가능한 설정은 알아서, 그리고 JVM 같은 설정은 블루그린으로 적용해 줍니다. AWS의 금융 고객 중에서는 한 고객사는 하루에 2에서 3테라, 20억 이상의 이벤트를 저장하는 이런 대용량의 인제스트 워크로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헤비한 워크로드는 JVM의 메모리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오픈서치가 자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튠 기능 이전에는 이런 대용량의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큐 사이즈나 JVM 힙 사이즈, 그리고 영 제너레이션의 GC에 대해서 직접 설정, 옵션 변경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잘못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지속적인 GC와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서 쿼리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죠. 고객은 오토튠 기능을 활성화했고 클러스터는 자동으로 벌크 큐 사이즈를 5배로 늘리고 서치 큐를 2배로 늘렸습니다. 또한 힙 사이즈를 128기가로 변경하고 지원 GC를 활성화했습니다. 그 결과로 JVM 메모리 프레셔는 90%가 줄어들고 스루풋은 2배로 증가했으며 에러도 사라졌습니다. 클러스터의 이 오토튠 기능을 꼭 활용해 보셔서 전문가가 없이도 클러스터의 성능을 최적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오픈서치를 단순히 로그 분석이 아니라 실서비스의 검색, 통계 서비스 등에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고가용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 이상의 클러스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고객들도 더 빠른 쿼리나 고가용성을 위해서 멀티 클러스터를 직접 구축해서 사용했지만 이런 하나 이상의 클러스터를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존 엘라스서치 7.10 버전부터, 그리고 오픈서치 1.1 이후부터 크로스 클러스터 리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제 기능은 고가용성을 제공하고 재해 복구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크로스 클러스터 리플리케이션 기능은 액티브 패시브 리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계정 간 혹은 리전 간의 복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순차적 일관성을 보장을 해서 쿼리 시에 일관성 있는 뷰를 보실 수 있고 1분 이내에 동기화를 보장합니다. 먼저 용어를 한번 정리하면 보시는 그림에서 도메인이라는 용어는 클러스터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림의 왼쪽처럼 팔로우 클러스터는 리더 클러스터의 개개별 인덱스에 대한 리플리케이션을 초기화하고 지속적으로 복제를 합니다. 팔로우 클러스터에서는 해당 인덱스에 라이트는 불가능하고 쿼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클러스터로 검색 쿼리나 분석 쿼리에 부하가 많은 경우 혹은 해외 리전의 확장의 경우에 이 기능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도 가능한데요. 왼쪽에 보시는 도메인 A에서는 인덱스 A를 라이트하고 도메인 B에서 이것을 복제를 해서 서비스를 해주고요. 반대로 도메인 B에서는 인덱스 B를 라이트를 하고 도메인 A에서는 이것을 복제해서 서비스를 하실 수 있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리전에 라이트를 하고 데이터가 복제되도록 클러스터 간 복제를 구성하시면 글로벌의 다양한 리전, 아시아, 유럽 등에서 동일한 인덱스를 서비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서치의 머신러닝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능들은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픈서치를 활용한 유스케이스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로드 디텍션이나 침입 탐지,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이 있겠죠. 이런 분석은 시간에 따라 패턴이 바뀌기도 하고 탐지할 시그널들이 많아서 이런 것을 쉽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곳에 어노말리 디텍션 기능을 활용하게 되고요. 아래 부분에 보시면 검색 기능을 통해 고객분들이 비슷한 것을 찾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콜라보레이티드 필터링을 사용한 제품 추천이나 개인화 또는 비슷한 이미지 검색 같은 것들이겠죠. 먼저 비슷한 것을 찾아주기 위해 오픈서치에서는 KNN 검색을 지원합니다. KNN 검색을 사용하시면 원하시는 문서나 제품, 이미지를 벡터화하시고 이런 벡터들 간에 가까운 것들, 즉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스타일의 옷, 비슷한 특성을 가진 음악 등을 텍스트 기반이 아니라 학습된 모델의 벡터 기반으로 찾으실 수 있는 거죠. 오픈서치에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넣고 유사 검색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오픈서치 KNN 관련 영상을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이해하시기 쉽도록 색상값, 그러니까 RGB 벡터를 사용해서 비슷한 색상을 찾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클라우드상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수많은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온프레미스나 엣지에서 다양한 로그를 생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행동 로그나 결제 데이터 같은 것들이 밀려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시스템, 서비스, 보안 위협 등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노말리 디텍션은 이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어노말리 디텍션을 활성화하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뭔가 특이한 점이 발견되면 알려주면 편리하겠죠. 고객분들은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아마존에서 개발한 랜덤 컷 포레스트 모델을 기반으로 이런 이상 탐지를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랜덤 컷 포레스트는 랜덤하게 벡터 공간을 잘라내면서 트리를 만드는데요. 가로를 CPU, 세로를 메모리라고 하면 먼저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치고 CPU의 레인지가 크기 때문에 먼저 CPU로 자르면 이게 트리의 루트 노드가 됩니다. 다시 오른쪽에 바운딩 박스를 만들면 이번에는 메모리 쪽이 기니까 메모리 기준으로 한번 자르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아웃라이어가 혼자 분리된 것이 보이는데요. 아웃라이어일수록 몇 번 자르면 쉽게 혼자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를 때마다 다르겠지만 저런 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보통 트리의 루트 노드에 가깝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샘플을 취해서 많은 트리를 만들어서 앙상블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모두 모양은 다르지만 정해진 수의 샘플에서 수많은 트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트리들은 샘플링을 통해서 스트림 데이터에서 최신 데이터에 대해 빠르게 이 트리의 특정 부분만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값이 루트에 가까운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상한 값이라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 이 그림은 CPU와 메모리에 대한 6개의 데이터로 만들어진 트리고 CPU가 70, 메모리가 90인 경우 어노말리 스코어가 크게 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고객분들은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하시기보다는 어떤 주기로 어떤 지표를 관찰할지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2020년 4월에 이 어노말리 디텍션 기능을 오픈서치에 넣었고요. 이 디텍터를 인덱스당 적용 가능했고 최대 5개의 디멘전에 대해서 어노말리 디텍션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분들이 인덱스 단위가 아니라 더 세분화된 어노말리 디텍션을 원했고 예를 들어 인덱스 내에 호스트 단위로 에러율을 보거나 하는 것을 필요로 하셨죠. 그래서 2020년 11월에는 카테고리 단위로 그룹화해서 1000개 엔터티에 대해서 개별 어노말리 디텍션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호스트나 파드 단위로 CPU나 메모리의 이상 탐지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고객분들은 호스트 단위 정도를 넘어서는 더 세분화된 이상 탐지를 원하셨고 오픈서치 1.1 이후에는 100만 개의 엔터티에 대한 이상 탐지를 지원합니다. 개선된 랜덤 컷 포레스트 2.0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는 호스트당 에러 개수가 아니라 호스트당 개별 에러 타입별 카운트 이런 어노말리 디텍션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상 탐지를 위해 스트리밍 분석 서비스를 사용한다든지 AIML 모델을 따로 배포하실 필요 없이
높은 카디널리티 데이터에 대해서도 오픈서치를 사용해서 이상 탐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서치에서는 CNCF, 오픈 텔레메트리를 지원합니다. 오픈서치는 그 자체로도 쉽게 모니터링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지만 오픈 텔레메트리 지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셔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오픈서치로 전송하고 체계적으로 지표, 로그 및 트레이스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보면요. 이번 세션에서는 오픈소스인 오픈서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최근 지원되고 발전되는 콜드 스토리지, 오토튠, 클러스터 복제, 머신러닝, 그리고 오픈 텔레메트리를 활용한 모니터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픈서치는 고객의 요청을 수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오픈서치를 사용하시고 운영하시는 서비스의 검색, 모니터링, 이상 탐지 등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담당 어카운트 매니저 혹은 설문에 남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관한 AWS의 유용한 자료들을 모아둔 리소스 허브를 소개해 드립니다. 본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발표 자료 내에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리소스 허브 외에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에 관한 더욱 자세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AWS 무료 디지털 교육 센터를 방문하시면 AWS 공인 강사가 직접 교육하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본 무료 교육 과정을 이용해서 시험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